어머니, 고기 많이 드세요. 살도 좀 찌우셔야 해요. 강선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구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강선자의 그릇을 물고 바닥에 내팽개쳤죠.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 개새끼가! 나경이 소리를 지르며 백구를 때리려 했습니다. 강선자가 급히 막아섰죠. 나경아, 그만! 백구가 실수한 거야. 실수요? 이건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이 개를 당장 내다 버려야 해요. 나경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서운 표정으로 백구를 노려보고 있었죠. 강선자는 백구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강선자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내가 날 지켜주는구나. 그날 밤 강선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방에 일찍 들어갔죠. 나경은 약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지만 강선자는 거절했습니다. 새벽 2시쯤 강선자는 조용히 일어나 나경의 가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경의 방문 앞에 서자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아니, 좀만 더 기다려. 곧 될 거야. 그 늙은이가 생각보다 튼튼해서. 응, 알았어. 양을 좀 더 늘릴게. 매일 아침 창가를 비추는 햇살처럼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질한 편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받은 상처나 반려동물이 주었던 따뜻한 위로의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따뜻한 인사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종 누르기는 모두 공짜지만 한번 눌러주시면 햇살 낭독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의 깊은 산골 마을.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수탉이 울고 그 소리에 맞춰 강선자는 눈을 뜹니다. 올해로 74살, 주름진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지만 두 눈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백구야, 일어났니? 방문을 열자 하얀 털이 뽀송뽀송한 진돗개 백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옵니다. 백구는 올해로 8살 강선자가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들여온 개였죠. 처음엔 그저 집 지키는 개로 키웠는데 어느새 강선자에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감들이 붉게 익어가고 있었죠. 강선자는 마당 한편에 놓인 평상에 앉아 백구와 함께 아침 해를 맞이합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벌써 3년째였습니다. 민수 그놈은 또 언제 오려나. 바쁘다고 맨날 전화로만 안부 묻고. 강선자의 외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한테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주니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죠. 며느리 윤나경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잘 내려오지 않고 전화 한 통 없는 게 일상이었죠. 그래도 바쁘겠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강선자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은 늘 된장국에 나물 반찬, 그리고 계란 프라이. 백구 밥그릇엔 어제 남은 밥에 멸치 국물을 부어줍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먹어치웠죠. 점심 무렵 마을회관에서 노인정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있던 강선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나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전하경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뜻밖의 전화에 강선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한 건 거의 2년 만이었으니까요. 아이고, 나경이냐? 잘 지내지.
너는 어떻고? 저도 잘 지내요. 근데 어머니, 제가 내일 내려가도 될까요? 요즘 민수 오빠가 너무 바빠서 어머니 뵙지도 못하고 제가 좀 챙겨드려야겠다 싶어서요. 강선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시댁에 온다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래, 그래. 언제든지 와. 내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강선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정 친구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으니 다들 부러워했죠. 아이고, 선자야. 너는 복 받았네. 요즘 며느리들이 어디 시댁을 찾아오나. 집으로 돌아온 강선자는 부지런히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안방 이불도 새로 깔고 마당도 깨끗이 쓸었죠. 백구는 주인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따라다녔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며느리 나경이었죠. 트렁크에서 커다란 가방을 2개나 꺼내는 걸 보니 꽤 오래 머물 생각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나경은 환하게 웃으며 강선자를 껴안았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았죠.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어서 들어와서 쉬어. 나경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백구가 낯선 사람을 경계하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님이 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백구인데 오늘은 뭔가 달랐죠. 계속 나경 주변을 맴돌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이름이 백구죠? 정말 귀엽네요. 나경이 백구를 쓰다듬으려 손을 내밀자 백구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선자는 그 모습이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얘가 원래 낯을 좀 가려. 금방 친해질 거야. 저녁 시간 강선자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왔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생선구이까지. 나경은 연신 감탄하며 맛있게 먹었죠. 어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서울에선 이런 집밥 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많이 먹어. 살도 빠진 것 같은데. 식사를 마친 후 나경은 가방에서 건강식품 몇 개를 꺼냈습니다. 홍삼 진액이랑 비타민, 오메가3 같은 것들이었죠. 어머니, 이거 꼭 챙겨 드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걸. 고맙다, 고마워. 그날 밤 강선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준 게 얼마만인지, 어쩌면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백구는 밤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평소엔 마당 계집에서 잘 자는데 오늘은 자꾸 현관문 앞을 서성였죠. 가끔 나경이 자는 방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도 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조용히 해. 강선자가 나와서 달래도 백구는 쉽게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강선자는 백구를 안방으로 데려가 재웠죠. 백구는 주인 옆에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구만 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강선자가 눈을 뜨자 부엌에서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반. 평소보다 30분이나 늦게 일어난 것이었죠. 어젯밤 백구 때문에 잠을 설친 탓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나경이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계란말이에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상이 놓여 있었죠. 강선자는 감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아침을 차리다니. 아이고, 내가 해야지. 고생했네. 어머니가 맨날 하시니까
오늘은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서 앉으세요. 강선자가 식탁에 앉아 나경이 뜨거운 된장찌개를 떠서 놓았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된장 냄새인데 뭔가 평소와는 다른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된장이 좀 다른가? 냄새가 특이하네. 아, 제가 서울에서 사온 유기농 된장이에요. 요즘 이게 몸에 좋다고 해서요. 나경의 설명에 강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 된장이라 그런가 보다 싶었죠. 한 숟가락 떠먹으니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하고 구수했죠. 백구는 마당에 메어 놓았는데 아침부터 계속 지저댔습니다. 평소엔 조용한 녀석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나경이 백구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러 나갔습니다. 백구야, 아침 먹자. 맛있는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백구는 밥그릇에 코를 대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꼬리를 흔들며 먹었을 텐데 오늘은 한 입도 먹지 않았죠. 나경이 다시 밥그릇을 들이밀어도 백구는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어머니, 백구가 밥을 안 먹어요. 아파요? 강선자가 나가보니 정말로 백구가 밥그릇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강선자가 직접 밥을 떠서 손으로 주려 해도 백구는 입을 열지 않았죠. 이상하네. 얘가 왜 이래? 백구야, 배고프지 않니? 백구는 주인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죠. 강선자는 걱정스러웠지만 나경이 만든 밥이라서 그런가 싶어 넘어갔습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밥이라 그런가 봐요. 제가 며칠 있으면 익숙해지겠죠.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경이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를 강선자는 맛있게 먹었지만 백구는 여전히 나경이 준 밥을 거부했죠. 결국 강선자가 따로 밥을 해서 백구에게 줘야 했습니다. 오후에 나경은 마을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장을 봐왔습니다. 고기며 생선이며 잔뜩 사와서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어머니, 오늘은 갈비찜 해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아이고, 그런 비싼 걸 왜 해? 그냥 된장찌개나 끓여도 되는데. 어머니한테 좋은 거 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소홀했잖아요. 나경의 말에 강선자는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살가운 면도 있었구나 싶었죠. 저녁 식탁에는 갈비찜에 잡채, 전까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나서부터 강선자는 속이 좀 불편했습니다. 체한 것처럼 더부룩하고 머리도 약간 어지러웠죠. 나이 탓이려니 하고 일찍 누웠지만 새벽에 화장실을 3번이나 다녀와야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소화제 갖다 드릴까요? 나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강선자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늙으면 다 이래. 걱정 마라. 그날 밤 백구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나경이 자는 방 앞에서 계속 으르렁거리며 문을 긁었죠. 강선자가 나와서 보니 백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경계하는 위험을 감지한 듯한 눈빛이었죠. 백구야, 도대체 왜 그래? 나경이가 뭐가 그렇게 싫니? 백구는 주인을 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나경의 방문을 발로 긁으며 계속 짖었죠. 그 소리에 나경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나경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걔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미안해.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백구야, 그만해.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경을 향해 더 크게 짖었죠. 나경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짜증나네. 걔를 좀 제대로 가르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강선자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나경도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급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피곤해서 그만. 내일은 제가 백구랑 친해지도록 노력할게요. 다음 날 아침, 나경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게 웃으며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청국장이었죠. 진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어머니, 청국장 끓였어요. 어머니가 청국장 좋아하신다고 민수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강선자는 고맙다며 청국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더 속이 불편했죠. 머리도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나경은 걱정스런 표정으로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두통약이에요. 드시고 좀 쉬세요. 약을 먹고 누워 있는데 창밖에서 백구가 미친 듯이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선자가 일어나 창문을 열고 보니 백구가 나경이 내민 밥그릇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밥이 마당에 흩어졌고 나경은 화가 난 표정으로 백구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 순간 강선자는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평소 얌전하고 영리한 백구가 이유 없이 이럴 리 없었으니까요. 강선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경이 끓인 청국장 냄비를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청국장 위에 떠 있는 거품이 평소와 달랐죠. 색깔도 미묘하게 달랐고 냄새도 뭔가 화학적인 느낌이 났습니다. 이게 뭐지? 강선자는 몰래 청국장을 조금 떠서 종이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뒷마당 감나무 밑에 묻어두었죠.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나경이 또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삼계탕이었죠. 강선자는 더 이상 나경의 음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죠. 며느리의 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보양식이에요. 나경의 미소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선자는 삼계탕을 몇 숟가락 떠먹는 척하다가 배가 부르다며 그만 먹었죠. 나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강선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의심과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백구는 여전히 나경의 방 앞에서 으르렁거렸고 나경은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시골집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강선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깔린 시간이었죠. 속이 메스꺼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토하지는 못하고 그저 속만 울렁거렸죠. 부엌에서 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경이 벌써 일어나 뭔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강선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부엌 불빛 사이로 나경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경은 냄비에 뭔가를 붓고 있었습니다. 작은 병에서 투명한 액체를 조금씩 따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병을 다시 가방 속 깊이 넣었습니다. 강선자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갑자기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강선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나경이 서 있었죠. 아니, 부엌에 있던 나경이 어떻게 뒤에? 강선자가 다시 부엌을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아, 응. 화장실 좀 가려고. 그러세요. 저는 아침 준비 좀 하려고요.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나경의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선자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서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늘은 된장국이 아니라 청국장이었죠. 진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또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소독약 같은, 화학약품 같은 냄새였죠. 어머니, 이번엔 제가 특별히 정성 들여 끓였어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몸에 좋은 것도 넣었고요. 나경이 국을 떠서 강선자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강선자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마당에서 백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왕왕왕, 컹컹컹. 평소에 듣지 못했던 다급한 짖음이었습니다. 마치 주인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 같았죠. 나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게 정말. 어머니, 제가 나가서 조용히 시킬게요. 나경이 밖으로 나가자 강선자는 재빨리 청국장을 비닐봉지에 조금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넣었죠. 나경이 다시 들어왔을 때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가 왜 그래? 그냥 고양이 보고 짖는 거예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청국장 드세요. 식겠어요. 강선자는 숟가락으로 국을 조금 떠서 입에 넣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휴지로 입을 닦으며 몰래 뱉어냈죠. 나경은 강선자가 먹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응, 맛있네. 근데 나 요즘 입맛이 없어서 조금만 먹을게. 나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드세요. 건강을 위해서요. 식사를 마치고 나경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강선자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백구가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죠. 강선자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내가 맞는 것 같구나. 뭔가 이상해. 그때 백구가 감나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파기 시작했죠. 강선자가 며칠 전 묻어둔 청국장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백구는 그 자리를 파헤치고는 계속 지저댔습니다. 왜 그래, 백구야? 강선자가 다가가 보니 흙 속에 묻어둔 청국장이 이상하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음식물이 상하는 것과는 달랐죠. 마치 독극물에 오염된 것처럼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강선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건 분명 정상이 아니었죠. 그때 뒤에서 나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강선자는 황급히 흙으로 다시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아, 백구가 뭘 묻어놨나 봐. 걔들이 원래 그러잖아. 나경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강선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백구를 노려보며 말했죠. 저게 정말 문제네요. 어머니한테 스트레스만 주고. 그 순간 나경이 백구를 발로 찼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폭력이었죠. 백구가 깨갱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선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경아, 왜 그래, 백구한테. 아, 죄송해요. 그냥 좀 짜증이 나서.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나경은 다시 미안하다며 웃었지만 강선자는 더 이상 그 미소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강선자는 핑계를 대고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보건소 간호사인 영희를 찾아갔죠. 영희는 강선자와 같은 마을에 사는 40대 여성으로 늘 친절하게 마을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희야, 나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그런데. 강선자는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담아둔 청국장이었죠. 이게 뭔지 좀 봐줄 수 있겠니? 냄새가 이상해서. 영희가 봉지를 열어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디서 나신 거예요? 정상적인 청국장 냄새가 아닌데요? 그냥 누가 줘서. 근데 왜? 이거 혹시 모르니까 검사해 볼게요.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강선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을회관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죠. 정말로 며느리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아니면 괜한 의심일까? 집에 도착하니 나경이 또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갈비탕을 끓이고 있다고 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은 갈비탕이에요. 어머니 기력 회복하셔야 해요. 강선자는 억지로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죠.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더해졌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뽀얀 국물에 갈비탕이 김을 내뿜고 있었죠. 나경은 정성스럽게 고기를 발라 강선자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고기 많이 드세요. 살도 좀 찌우셔야 해요. 강선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구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강선자의 그릇을 물고 바닥에 내팽개쳤죠.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 개새끼가. 나경이 소리를 지르며 백구를 때리려 했습니다. 강선자가 급히 막아섰죠. 나경아, 그만. 백구가 실수한 거야. 실수요? 이건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이 개를 당장 내다 버려야 해요. 나경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서운 표정으로 백구를 노려보고 있었죠. 강선자는 백구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강선자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내가 날 지켜주는구나. 그날 밤 강선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방에 일찍 들어갔죠. 나경은 약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지만 강선자는 거절했습니다. 새벽 2시쯤 강선자는 조용히 일어나 나경의 가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경의 방문 앞에 서자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아니, 좀만 더 기다려. 곧 될 거야. 그 늙은이가 생각보다 튼튼해서. 응, 알았어. 양을 좀 더 늘릴게. 강선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나경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강선자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붙잡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경찰에 신고하려 해도 믿어줄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경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복죽을 끓였다고 했죠. 어머니, 어제 잘 못 드셔서 오늘은 소화 잘 되는 걸로 준비했어요. 전복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강선자는 죽그릇을 받아들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경이 지켜보는 앞에서 몇 숟가락 떠먹는 신용만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입에 닿은 죽에서 쓴맛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평소 전복죽에선 나지 않는 이상한 쓴맛이었죠.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맛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속이 좀 안 좋아서. 나경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빼앗듯 가져가더니 직접 죽을 떠서 강선자 입에 갖다 댔죠. 어머니, 한 숟가락만 더 드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는데. 강선자는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강한 쓴맛과 함께 혀가 얼얼해졌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점심 무렵부터 강선자는
극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배가 뒤틀리듯 아팠고 구역질이 계속 올라왔죠. 화장실을 수없이 들락거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만 쓰리고 아팠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래요? 나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 눈빛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듯한,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괜찮아. 그냥 좀 누워있으면 나아질 거야. 강선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손발이 저려왔죠. 시야도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방문 밖에서 낑낑거렸습니다. 문을 긁으며 들어오려 했지만 잠겨 있어 들어올 수 없었죠. 강선자는 간신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백구가 뛰어들어와 주인의 얼굴을 핥았죠. 백구야, 나 좀 도와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건소 0이었죠. 어머니, 그 청국장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갈까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괜찮으세요? 강선자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쓰러졌죠.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고 영희의 다급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대답해 보세요. 백구는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나경이 방으로 들어왔죠. 쓰러진 강선자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상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나경은 강선자를 흔들었지만 별로 급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았죠. 백구가 나경에게 달려들려 하자 나경은 백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저리 가. 방해하지 마. 백구는 아파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현관문으로 달려갔죠.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문고리를 물고 당겼습니다. 문이 열리자 백구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경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그리고는 다시 강선자를 내려다봤죠. 강선자는 의식이 희미해지면서도 나경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무서운 미소를요. 어머니, 이제 그만 편해지세요. 괜찮아요. 곧 끝날 거예요. 나경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강선자는 눈을 감으려는 순간 민수를 떠올렸죠.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가는구나. 내 아내 손에. 한편 백구는 마을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평소에 가던 마을회관으로 향했죠. 때마침 회관 앞에서 화투를 치던 동네 할머니들이 백구를 봤습니다. 어머, 저거 선전의 백구 아니요? 맞네. 근데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달리지? 백구는 할머니들 앞에서 계속 짖으며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 쪽으로 뛰어가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죠. 뭔가 따라오라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네. 마을 이장이었던 박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백구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몇몇 주민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백구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사람들이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강선자네 집에 도착한 주민들은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백구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사람들도 따라 들어갔죠. 선자야, 선자야, 괜찮아? 안방에서 강선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한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나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죠. 방금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도 놀라서. 빨리 119 불러. 누군가 소리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곧 구급차가 왔고
강선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죠. 의식은 거의 없었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강선자는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증상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죠. 독극물 중독 증상 같은데 혈액 검사 급히 해보겠습니다. 그때 보건소 영희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죠. 선생님, 이 환자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가져온 음식 샘플인데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어요. 의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피프로닐은 살충제에 쓰이는 독극물이었죠. 사람이 섭취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당장 위 세척하고 해독제 투여해야겠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나경은 병원 복도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강선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죠. 자신의 계획이 들통날까봐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백구는 응급실 앞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충직한 개의 모습이었죠. 간호사가 쫓아내려 해도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강선자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보호자를 찾았죠.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어요. 나경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척했지만 눈빛은 실망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죠. 독극물 사건이 신고되어 수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선자는 병실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백구였죠. 백구가 침대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특별히 허락해준 모양이었죠. 백구야, 내가 날 살렸구나. 강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된 것이었죠.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강선자는 점차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죠. 담당 형사는 50대 중반의 김 형사였습니다. 제천에서 20년 넘게 형사 생활을 한 베테랑이었죠. 할머니, 좀 힘드시겠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강선자는 나경이 찾아온 날부터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 백구가 보인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나경이 새벽에 통화하던 내용까지요. 며느리가 양을 늘리겠다고 했다고요? 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 늙은이가 튼튼해서 잘 안 된다고도 했고요.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나경의 신상을 조회하기 시작했죠. 조회 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윤나경 씨가 최근 들어 카드빚이 3천만 원이 넘네요. 사채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넘고요. 강선자는 놀랐습니다. 민수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이 없지는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빚이 많은지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 형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보험 계약서였죠. 한 달 전에 할머니 명의로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네요. 수익자는 윤나경 씨고요. 보험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강선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이게 어떻게, 내가 도장 찍은 적이 없는데, 할머니 도장이나 신분증을 며느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강선자는 생각해보니 몇 달 전 나경이 전화로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며 도장 찍은 위임장을 달라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민수 사업 관련인 줄 알고 그냥 보내줬었죠. 속았구나. 내가 너무 바보같이. 그날 오후 경찰은 나경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습니다.
나경은 태연한 표정으로 경찰서에 나타났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진한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어요. 음식도 정성껏 해드렸고 건강식품도 사드렸죠. 오히려 제가 억울해요. 나경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음식에 독을 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그럼 이 보험은 뭐죠? 할머니도 모르는 보험이 어떻게 가입된 거죠? 그건 민수 오빠가 어머니 만약을 위해서 들어둔 거예요. 제가 대신 처리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민수에게 확인해 보니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제천으로 내려왔죠.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난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나경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니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는 나경과 이미 별거 상태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1년 전부터 사이가 나빠져서 따로 살고 있었다고 했죠. 나경의 낭비벽과 도박 때문에 싸움이 잦았다고 했습니다. 도박을 한다고? 네, 어머니.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돈을 엄청 날렸어요. 제가 막으려 했는데 소용없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박 빚에 시달리던 나경이 강선자의 생명보험금을 노렸던 것이었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경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결과 인터넷에서 피프로닐 구입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된 것이었죠. 또한 다크웹에서 실제로 독극물을 구입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요. 김 형사가 증거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경은 여전히 뻔뻔했죠. 그건 집에 바퀴벌레가 많아서 살충제를 알아본 거예요. 범죄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민수의 딸, 그러니까 강선자의 손녀 지혜가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었죠. 저기, 제가 할머니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었어요. 26살의 대학생인 지혜는 몇 달 전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엄마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작은 감시 카메라를 부엌에 설치했다는 것이었죠.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 갑자기 잘해주는 게 이상했어요. 평소엔 명절에도 안 가면서 지혜가 가져온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자 충격적인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경이 새벽에 음식에 액체를 붓는 장면, 백구밥 그릇에는 따로 깨끗한 음식을 주는 장면, 그리고 강선자가 음식을 먹지 않자 짜증내는 장면까지요. 이거면 확실한 증거네요. 독살미수로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김 형사의 말에 지혜는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말씀드렸을 텐데. 아니야, 지혜야. 내 덕분에 증거를 찾은 거야. 고마워. 강선자는 손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래도 가족 중에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죠. 병실로 돌아온 강선자 옆에는 여전히 백구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이었죠. 이미 백구의 이야기는 병원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주인을 구한 영웅견이라고 말이죠. 백구야, 너 정말 대단한 거 알아?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강선자는 또 눈물이 났죠. 그날 밤 나경은 결국 긴급 체포됐습니다. 독살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였죠. 연행되면서도 나경은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이게 범죄라면 며느리 노릇하는 게 다 범죄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경찰서를 나서는 나경을 백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나경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끝까지 봤죠. 마치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민수는 어머니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그래, 그래. 바쁜 건 알지만 가끔은 얼굴 보자. 이 사건은 곧 지역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개가 주인을 구하다 충견백구의 기적 같은 제목으로 말이죠. 기자들이 병원으로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강선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백구가 한 일이에요. 저는 그저 좋은 개를 만난 것뿐이죠. 며칠 후 강선자는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이 남아 있었죠. 나경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백구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줬죠. 생명의 은인이라고 새겨진 목걸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선자는 백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시골 풍경이 지나갔죠. 감나무도 마을회관도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강선자의 마음은 달라졌죠. 이제 누가 진짜 가족인지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강선자는 며칠 동안 심란한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나경이 체포된 건 다행이었지만 가족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백구는 주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백구가 부엌에만 가면 특정한 구석을 계속 킁킁거리는 것이었죠. 마치 뭔가를 찾는 것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강선자가 그 자리를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백구야, 거기 뭐가 있니? 백구는 부엌 찬장 아래쪽을 발로 긁었습니다. 강선자가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찬장 밑에 뭔가 작은 물건이 보였죠. 손을 뻗어 꺼내보니 검은색 작은 기계였습니다. 이게 뭐지? 그때 마침 손녀 지혜가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가 잘 계시는지 보러 온 것이었죠. 강선자가 발견한 물건을 보여주자 지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거 제가 설치한 카메라예요. 할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지혜는 몇 달 전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엄마의 행동이 수상해서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엌 말고도 거실과 현관에도 설치했다고 했죠. 할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혹시 엄마가 알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지혜는 노트북을 꺼내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몇 주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나경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강선자와 대화하는 장면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할머니. 지혜가 특정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나경이 새벽 3시에 부엌으로 와서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는 장면이었죠. 그리고는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에 그 액체를 조금씩 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반찬에도 넣었구나.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나경이 백구 밥그릇을 따로 준비하면서 혼잣말을 하는 것이었죠. 이 개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개가 먼저 죽으면 의심받을 테니까. 그래서 백구에게는 항상 깨끗한 음식을 따로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백구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거부했던 것도 있었지만 나경 자신이 백구에게는 독이 든 음식을 주지 않았던 것이었죠. 지혜가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나경이 통화하는 장면이었는데 상대방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 집 노인이 생각보다 건강해. 양을 2배로 늘려야겠어. 응,
보험금 받으면 바로 빚 갚을게. 5천만 원 갚고도 남으니까 우리 새 출발하자. 강선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경이 누군가와 짜고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증거였죠. 아마도 사채업자나 도박 관련 사람일 거라고 지혜가 추측했습니다. 할머니, 이 영상들 전부 경찰에 제출할게요. 이거면 엄마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계속 보다가 의외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백구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부엌을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단순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백구는 나경이 독을 넣은 음식들 앞에서 멈춰서서 낑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들을 발로 밀어내려고 했죠. 백구가 계속 지키고 있었네요. 지혜의 말에 강선자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 순수한 눈빛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모든 영상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형사는 영상을 확인하고는 탄성을 질렀죠. 이거 완벽한 증거네요. 계획적인 독살 시도가 명백히 드러나 있어요. 검찰에서도 이 증거를 보고 나경을 살인 미수죄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독살 미수가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였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았죠. 며칠 후 나경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컴퓨터에서는 노인 독살 방법, 발각되지 않는 독극물 같은 검색 기록이 수십 개나 발견됐죠. 또한 일기장에서는 범행 계획을 적어놓은 메모도 찾았습니다. 디데이 -30일 보험 가입 완료. 디데이 -일주일 시어머니 집 방문 예정. 디데이 계획 실행. 예상 소요 기간 사흘에서 닷새.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계획적으로 죽이려 했다니요. 민수는 이 모든 증거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네요. 나경이가 이런 악마인 줄 몰랐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라, 민수야.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강선자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민수는 쉽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당장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죠. 그 와중에도 백구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강선자를 깨우고 밥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산책을 나가자고 조르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됐죠. 동네 사람들도 백구를 영웅 대접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백구를 보면 다들 먹을 것을 주려고 했죠. 하지만 백구는 주인이 주는 것 외에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백구의 습관이었죠. 낯선 사람이 주는 건 경계하는 것. 얘가 원래 똑똑해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타고난 거예요. 강선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백구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죠. 그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하나로 이 모든 일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구를 명예 반려견으로 임명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생명을 구한 영웅견인데 당연히 표창을 해야죠. 간단한 행사를 할 예정인데 참석해 주시겠어요? 강선자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백구가 인정받는 것이 자랑스러웠죠. 행사 당일 경찰서 앞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기자들도 왔고 동네 주민들도 구경 왔죠. 백구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빨간 리본을 목에 달고 나타났습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표창장을 읽었습니다. 충견 백구는 위급한 상황에서 주인의 생명을 구하는 용기와 지혜를 보여주었기에 이에 제천경찰서 명예 반려견으로 임명합니다. 백구는 얌전히 앉아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백구는 당황한 듯 했지만
주인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강선자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백구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백구는 주인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강선자는 미소를 지었죠.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나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천 지방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붐볐죠. 이 사건이 지역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청하러 왔습니다. 강선자는 민수, 지혜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도 같이 가고 싶어 했지만 법원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죠. 백구야, 집 잘 지키고 있어. 금방 올게. 백구는 아쉬운 듯 낑낑거렸지만 얌전히 집을 지켰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이미 나경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죠. 강선자와 눈이 마주치자 나경은 오히려 째려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요.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나경은 도박빚 5천만 원을 갚기 위해 시어머니인 피해자 강선자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한 달 전 피해자 몰래 생명보험을 가입시킨 후 계획적으로 피프로닐이라는 독극물을 음식에 타서 먹였습니다. 나경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을 뿐입니다. 음식에 넣은 것은 건강보조제였고 보험은 남편 민수 씨가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나온 독극물 검사 결과가 나왔죠. 이것은 청국장에서 검출된 피프로닐 성분 분석표입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농도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혜가 제공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나경이 새벽에 음식에 액체를 붓는 장면, 백구밥은 따로 준비하는 장면,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양을 늘리겠다고 말하는 장면까지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더구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나경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건 다 조작이에요.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해서.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나경은 계속 떠들었죠. 저는 피해자예요. 그 집에서 걔한테 물릴 뻔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했어요. 강선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죠. 증인은 피고인이 준 음식을 먹고 어떤 증상을 겪으셨습니까? 처음엔 속이 메스꺼웠어요. 그 다음엔 극심한 복통과 어지럼증이 있었고 나중엔 의식을 잃었습니다. 백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백구는 어떻게 이상함을 알았을까요? 백구는 처음부터 나경이가 준 음식을 거부했어요. 걔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경이는 백구한테만 깨끗한 음식을 따로 줬죠. 걔가 먼저 죽으면 의심받을까 봐서요. 나경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평소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았죠? 아니요. 저는 나경이를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충격이 컸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나경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검색 기록, 일기장에 적힌 범행 계획, 그리고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빨리 돈 갚아.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조금만 기다려. 곧 큰돈 들어와.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자 나경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휴정 시간에 민수가 나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랬어? 돈이 그렇게 필요했으면 나한테 말하지.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맨날 일한다고 바쁘기만 하고.
나는 외로웠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고. 미쳤구나, 정말. 오후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김 형사가 증인으로 나왔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범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통화 내역을 보면 특정인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특정인은 누구입니까? 사채업자 박모 씨입니다. 현재 수배 중입니다. 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마지막으로 검사가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치밀하게 계획하여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오직 돈을 위해 한 인간의 생명을 해치려 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15년이면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었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나경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며 가족 간 신뢰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나경이 절규했습니다. 억울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법원 경위들이 나경을 끌고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밖에서 백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데려온 건지 백구는 법원 앞 계단에 얌전히 앉아 있었죠. 그때 호송차에 타는 나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크게 짖었습니다. 왕, 왕, 왕. 단호하고 분명한 짖음이었죠. 마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경은 백구를 보며 이를 갈았지만 이미 호송차 문이 닫혔죠. 강선자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백구야. 이제 끝났어. 정의가 승리한 거야. 민수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자주 올게요. 그리고 백구한테도 잘할게요. 백구가 우리 어머니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지혜도 백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너 정말 최고야. 우리 할머니 지켜줘서 고마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선자는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악은 결국 벌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강선자의 무사함을 축하하고 백구의 용맹함을 기리는 자리였죠. 선자야, 정말 다행이야. 백구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네. 그러게요. 사람보다 개가 낫다니까요. 이장이 백구에게 특별히 준비한 큰 뼈다귀를 줬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먹었죠.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강선자는 백구와 단둘이 마당에 남았죠. 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우리 둘이 오래오래 잘 살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백구는 주인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이것이 진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충견백구, 주인을 살리다, 개가 밝혀낸 며느리의 음모 같은 제목으로 전국적인 화제가 됐죠.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지만 강선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백구도 그걸 원할 거예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죠. 강선자의 마당에도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 강선자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그런 강선자를 위로하는 건 언제나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주인이 슬퍼할 때마다 곁에 와서 조용히 머리를 기댔죠. 말은 못해도 그 따뜻한 체온만으로 충분한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천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선자 어르신이시죠? 이번에 시에서 백구를 특별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구한 영웅견으로요. 강선자는 놀랐습니다. 경찰서 표창도 받았는데 시청에서까지 인정해 준다니요. 그리고 마을 노인정 앞에 백구 동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후대에도 백구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전화를 끊고 강선자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순수한 눈빛으로 주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백구야, 내가 유명해졌구나. 동상까지 세운다니. 표창 수여식은 일주일 후에 열렸습니다. 시청 대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민수와 지혜는 물론 마을 주민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백구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빨간 리본을 목에 달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한지 자꾸 고개를 돌렸지만 강선자가 옆에 있자 안심하고 얌전히 앉았죠. 시장이 직접 나와 표창장을 읽었습니다. 충직한 반려견 백구는 위급한 상황에서 탁월한 지능과 용기로 주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아름다운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천시는 백구에게 명예시민견 칭호를 수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백구는 당황한 듯 했지만 꼬리를 흔들었죠. 강선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백구가 이렇게 인정받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이런 일을 겪어야 했다는 게 서글펐죠. 시장이 강선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한 개를 키우셨네요. 백구 같은 충견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백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개들이 주인을 사랑하죠. 다만 백구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표창식이 끝나고 며칠 뒤 마을 노인정 앞에서 백구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실물 크기의 청동 동상이었죠. 백구가 경계하는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상 아래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충직한 생명, 진짜 가족이 되어준 존재. 영웅견 백구. 2025년 3월. 마을 아이들이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저 개가 할머니를 구했대요. 그래, 정말 용감한 개야. 너도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대해야 해. 백구는 자신의 동상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냄새를 맡아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강선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게 너야, 백구야. 멋있지?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조촐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음식을 준비했고 이장이 막걸리를 내왔죠. 자, 오늘은 우리 마을의 영웅 백구를 위해 건배. 다들 잔을 들었습니다. 백구도 특별히 준비된 고기를 실컷 먹었죠. 보건소 간호사 영희가 강선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아찔했어요. 제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죠. 영희 덕분이야. 그리고 백구 덕분이고.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 민수도 어머니 곁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내려와 어머니를 뵙죠. 어머니, 이제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리고 백구도 가족으로 생각하고 돌볼게요. 그래, 그거면 됐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노래들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따라 불렀죠. 백구도 신이 난 듯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강선자와 백구도 집으로 향했죠. 봄밤의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렸죠. 집에 도착한 강선자는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백구도 옆에 누웠죠. 감나무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의 악몽 같던 일들이 이제는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백구야,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구나.
백구는 주인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거친 감촉이 강선자를 미소 짓게 했죠. 다음 날 아침 강선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백구도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죠. 아침 해가 마당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는 강선자.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음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백구도 안심하고 밥을 먹었죠. 백구야, 오늘도 우리 둘이 밥 먹자. 예전과 같은 말이었지만 그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둘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죠. 손녀 지혜가 가끔 찾아와 할머니와 백구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백구랑 정말 잘 어울려요. 보기 좋아요. 그래, 백구가 내 보디가드야. 든든하지? 민수도 이제는 백구를 각별하게 대했습니다. 올 때마다 백구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왔고 함께 산책도 나갔죠. 백구야, 우리 어머니 앞으로도 잘 부탁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강선자는 백구와 함께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산길을 걸어 올라갔죠. 여보, 백구 덕분에 살았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백구를 보내준 건가요? 백구는 산소 앞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마당 감나무는 푸른 잎으로 가득했고 백구는 그늘 아래서 낮잠을 즐겼죠. 강선자는 부채질을 하며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덥지? 그래도 참아. 가을 되면 시원해질 거야. 백구는 눈을 반쯤 뜨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화였죠. 저녁 노을이 질 무렵 강선자는 백구와 함께 마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백구를 알아보고 인사했죠. 백구네, 영웅견. 백구는 이제 마을의 스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충직했죠. 주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선자는 백구와 마당에서 저녁해를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백구야, 너 없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머리를 기댔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 가족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질 것입니다. 충직한 개와 주인의 아름다운 신뢰,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말이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백구와 강선자는 오늘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며 사랑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말입니다.